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 주간 잘 보내셨죠?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자, 오늘 세양 조직관리 모든 한국 학습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 복지 행정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사의 성공적인 임무와 현장 수행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세양 조직 관리 분야의 보전 학습 주제는 페이올의 일반 및 산업 관리론에서 제시한 14개 항의 관리의 일반 원칙에 관한 학습 여행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백근영 씨, 오늘 우리 이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왜 1916년도에 출판되어 보전 조직 이론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이론으로 우리에게 각광받고 있는 페이올의 일반 및 산업 관리를 특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해합니다. 자, 지금 박수 한번 주세요. 온고 인지식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나무의 스승이 되려고 하면은 옛 것과 새 것을 동시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온고이지신이라는 이 말은 노무현 이정편에서 나오는 공장님의 말씀으로서 여러분이 남의 스승이 되고자 하면, 여러분이 멋진 사회복지사가 되고자 하면, 멋진 행정공무원이 되고자 하면은 옛 것을 말하고 새 것을 함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 얘기하면 옛 것을 우리가 모르고서는 여러분이 멋진 사회복지사, 멋진 행정공무원,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어렵다. 그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고이지시대라는 것은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결국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날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도 뭔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전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전이라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관계없이 또 환경의 변화에 관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 속에서 뭔가 교훈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보전 학습을 하는 것이고, 새 것을 익힘과 동시에 이와 같은 보전들이 남긴 교훈들을 우리가 미함을 해서 더욱더 멋진 우리가 지도자가 되어질 수가 있고 사회복지사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페이올의 14개 항의 관리의 일반 원칙에 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올은 여러분이 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프랑스의 유명한 CEO 출신이라면, 프랑스의 유명한 CEO는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CEO를 되려고 하면 정주영 회장님이고 이병철 회장님, 이건희 회장님 같은 분들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프랑스의 아주 멋진 CEO를 하는 이전 사람들 중에서 되려고 하면 이 페이올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성공한 CEO로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30년 동안의 제너럴 매니저, CEO 방산회사에서의 CEO로서의 성공 경험담을 자기가 한글의 단행본으로, 하나의 논문으로 발표를 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학습을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해서 이분이 어떻게 해서 관리의 성공을 이룬 사람으로 우리에게 인정될 수 있었는가에 관해서 한번 학습을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올이 주장한 14개 항의 관리 원칙을 우선 일단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are 14 principles of management? 14 principles of management are 집권화시키라. 여러분이 성공하는 회사를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이 성공하는 제너럴 매니저, CEO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의 조직 체계, 인적, 물적, 자원 체계를 집권화시키라는 거예요. 둘째, 조직을 전체적인 이익의 질서로서 확립을 시켜서 운영을 하라. 하이라키. 셋째, 직원들에게 권한을 주고 동시에 권한에 따르는 책임을 묻도록 하세요.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넷째, 명령 통일의 원칙이 이루어지도록 하세요. Unity of control.
지통일도 동시에 이루어지게 하세요. Unity of Command. 자, 같이 여러분 공간에 적으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고사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이것을 만들도록 하세요. 따로 주말에 다른 공부들 많이 하셔야 되니까 따로 외우실 시간 없으실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이것을 만들도록 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분업을 시켜라. 모든 일은 Division of Labor. 개인 이익보다 전체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하세요. Subordination of individual interest to general interest. 직원들이 한 업무 성과, 결과에 대해서는 거기에 응당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세요. 응당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세요. 합당한 보상을 해주도록 하세요. 성공하는 기업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기관 조직 단체가 성공하는 기관 조직 단체로 어떻게 쓸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시면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오늘 CEO 여러분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하세요. 언제 회사에서 쫓겨날까 모르는 불안 속에서 직원들이 일하게 하는 한 여러분의 회사를 성공적인 회사로서 우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한 CEO로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성공한 CEO가 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의 조직기관단체가 우뚝 설 수 있는 성공하는 조직기관단체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신분 보장을 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조직의 모든 인적, 물적 제한에 대한 기강이 확립되도록 하세요. 기강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기강이 흐트러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모든 인적, 물적 자원 체계들이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세요. 있어야 할 곳에 있도록 물건과 사람들이 꼭 있어야 할 곳에 항상 존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솔선수범할 수 있는 직원들이 되도록 하시면 여러분의 회사가 성공할 수 있고 여러분은 성공하는 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팀워크가 항상 잘 유지되는 속에서 조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세요. 단결성, 협동 역량이 잘 작동되어지는 속에서 회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세요. 라는 것이 페이올이 주장한 14개 항의 관리의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페이올 사장님, 어떻게 하면 관리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수많은 그 시대의 그 직원들, CEO들이 던진 질문들에 대해서 페이올은 30년 동안의 그 CEO로 성공 경험담을 아주 요연하게 요약을 해서 이렇게 14개 항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페이올 그 CEO님의 자기의 그 경영 성공 비결이죠. 경영 성공 비결. 그래서 이것이 페이올이 주장한 14개 항의 관리의 일반 원칙들입니다. 이게 그 시대에서는 아주 딱 들어맞았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 이후 100년이 흘렀으니까 100% 다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 없을 거예요. 100% 다 적용되어질 수가 없겠죠. 많은 그 사회 환경의 변화, 시대의 변화가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와 같은 보전을 해야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지금 한번 살펴봄으로써 항상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오늘날 업무를 할 때에도 항상 이것을 새기면서 여기에서 뜻하는 바 그 의미들을 한 번 더 상기하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전체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하라는 말을 하셨으니까 개인 이익을 자제하고 전체 이익을 항상 먼저 여러분이 신경을 쓰도록 하세요. 개인 이익을 자제하시고 우리 회사의 전체 목적 달성을 위해서 기여하도록 해주세요. 명령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라. 그런 내용들이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진노? Would you tell me Peyor's 14 principles of management? 프로세스. 네. Okay. What are they? 진영? They are centralization, hierarchy,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unity of control, unity of command, division of labor, subordination of individual interest to general interest, subordination of individual interest to general interest, remuneration, equity, job stability or employment stability, discipline,
number one, centralization. Hierarchy,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Unity of control, unity of command, division of labor, subordination of individual interest to general interest, remuneration or reward, equity, job stability or employment stability, order, initiative, Wani? How are you, Wani? Fine, thank you. Oh, And you? oh, I'm just fine, thank you. Wani, could you tell me 14 principles of management? Yes, Professor. Okay, Wani, what are they? They are centralization, hierarchy,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unity of control, unity of command, division of labor, subordination of individual interest to general interest, remuneration, equity, job stability or employment stability, discipline, order, initiative, teamwork. Now, my dear students, let's talk about Fayol's 14 principles of management. What are 14 principles of management? The 14 principles of management are centralization, hierarchy,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unity of control, unity of command, division of labor, subordination of individual interest to general interest, remuneration, equity, job stability, and discipline, order, initiative, and teamwork. 여기서 다 외웠죠? 견우? Yes, Could you tell me 14 principles of management? yes, Professor. What are they, 견우? They are centralization, Centralization, hierarchy, hierarchy, and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mm-hmm. control, unity of command, division of labor, and the subordination of individual interest to general interest, remuneration, equity, and job stability, and initiative, and As Henry said, 14 principles of management. Number one, centralization, hierarchy,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unity of control, unity of command, division of labor, subordination of individual interest to general interest, remuneration, equity, job stability, order, initiative, and 자, 창계 페이올의 14개항의 일반 원칙들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뭡니까? 한번 창계씨 페이올의 14개 일반 원칙에 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쉽거나 시켜. 경제적인 조직 체계를 합니다. 권한과 책임, 권한을 주고 권한에 따르는 책임을 묻도록 하세요. 명령 통일이 작동되게 하세요. 지휘 통일, 지휘 통일도 동시에 이루어지게 하셔야 됩니다. 분업시키세요. 디비전 오브 레이버. 전체 이익 우선, 개인 이익보다 전체 이익이 항상 우선시되는 조직 관리 체계 시스템이 확립되도록 하세요. 보상, 여러분이 한 직원들이 한 업무 성과, 결과에 대해서는 항상 합당한 보상, 혜택을 제공해 주도록 하세요. 공정성, 되도록 하세요. 신분 보장,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시고요. 조직의 기강이 흐트러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질서 유지, 질서가 유지되게 하시고요. 공정성, 솔선수범하시고 모든 직원들이 솔선수범하게 하는 조직 분위기가 항상 유지되게 해주시고 모두가 팀워크를 이루는 속에서 업무가 돌아가도록 하셔야 우리 회사가 성공적인 회사로 설 수 있고
여러분이 성공적인 사장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공적인 사장이 되시고 자 하면은 나 창조시 어떻게 하란 말이죠? 이렇게 하라 이 말이죠. 이게 다 오늘날 시대에 100%다 맞아 떨어질까요?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많이 있죠. 그러나 고전이니까 여러분이 역시 집권화 시켜야 돼. 지금은 집권화 시대 아니죠. 본권화 시대잖아요. 그러나 본권화해서 계속 해보니까 이거 덕거리는 소리가 곳곳에서 나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집권화 시켜야 된다. 무조건 본권화 무조건 지금 시대는 본권화하라고 하는데 무조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고전에서 집권화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맞아. 고전에서 한 얘기니까 본권화 시킬 거는 시키되 또 중요한 거 핵심적인 내용은 역시 집권화 시켜서 한 곳에 권력을 모아서 조직을 운영해야 되는 거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인식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각각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14계약의 일반 원칙들의 각각의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페이저론이 주장한 14계약의 일반 원칙들 중에서 첫 번째 주장이 집권화시켜라. 조직을 운영을 할 때는 인적 물적 자원을 집권화시키도록 하라. 센트럴리제이션 집권화시키도록 하세요. 지금 고전 이론이니까 고전 이론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기본 전제 조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기본 전제 조건 중에서 첫 번째 살펴볼 전제 조건은 고전 조직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인간관계. 고전적 조직 이론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자기의 모든 행동의 근본적인 목표다.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의 이익의 극대화를 최대화시키는 것이 자기 자신들의 목표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성원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행사하게 하면은 알아서 잘하면 좋은데 항상 회사 이익보다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더 챙기는 성장이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핵심적인 내용까지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핵심적인 에센스적인 그 업무 일들은 사장이 혹은 주인이 양호하시게 챙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까지도 사장이 알아서 하시고 국장님 알아서 하시고 던져주고 내몰라 하면은 그 회사가 굳어날 확률이 크다. 그 얘기예요. 물론 요즘 여러분한테 맡기면 알아서 잘 하겠지. 사장이 맡기면 부담 나게 잘하고 회사의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하시겠지만 다 그런 건 아니죠. 대체적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대의 자기 행동의 목표이기 때문에 인간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기본적인 인간관계에 관한 전제 조건이에요. 고전 이론에서. 지금도 이거 잊어서는 안 되죠. 고전에서. 무시할 수 없죠.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교수님 내걸 믿으면 됩니까? 안 되죠. 가장 핵심적인 건 여러분이 챙겨야 됩니다. 핵심적인 일은 자기 자신이 챙겨야 된다는 그 내용이에요. 특히 회사의 주인, 사장이 중요한 핵심적인 가장 그 중요한 내용들은 챙겨라! 그래야 회사 망하고 성공하고 사장 자리를 오래 유지할 수가 있다. 여러분 CEO를 오래 할 수 있는 거예요. 집권화시키도록 하라. 센터에 모으도록 센트럴리제이션. 두 번째, 대칭제적인 이해 진술을 확인하도록 하세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삼각형형은 대칭제적인 조직 체계가 만들어지도록 해서 이 정점에, 국가의 경우에는 이 정점에 대통령을 위치시키고 이 발은 이 하위 지점에 우리 동사무소의 공무원님들 포진을 시킨 거에서 어떠한 명령 이해 질서라도 이것이 체계적으로 전달되어서 작동되어 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한 내용이에요. 진대적인 이해 질서 조직. 이게 현대 조직에서는 맞지 않는 게 맞죠. 현대 조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운영을 해야 되죠. 지금 현대 조직 체계에서는 그런 뒤집어서 시장님 여기 시장님 시민들을 주민으로 쓰기는 그와 같은 조직을 이해해서 시스템 유지되도록 하세요라는 것이 현대 조직 이론들인데 물론 저렇게 하면 이제 좋은 점들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항상 저렇게 해서는 안 되죠. 경우에 따라서는 원래 고전적 방식대로 의뢰를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무조건 현대 이론 좋다고 해서 따라서 이제 하다 보게 되면 그들 거기서 계산 무너지는 소리가 날 수도 있으니까 잘 조화롭게 이렇게 하면 되죠. 여러분이 자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아니까 이제 진짜로 멋진 관리자가 되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옹고 이지신 노래에서 얘기하는 그거는 뭐예요? 아주 멋진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이것도 알고 또 이것도 알고 옛것도 알고 새것도 알고 해야 진정한 멋진 베스트 리더가 될 수 있다. 그게 옹고 이지신의 의미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도 알고 현대 이론도 아니까
모범을 한 사람은 그것밖에 모르지. 여러분 현대인은 이거는 다른 수업 시간 속에서 엄청나게 지금 많은 학습을 다들 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수업 시간 들어가면 현대인으로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많은 학습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시에 여러분이 현대 이론도 알고 보전 이론을 알아야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멋진 존경받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가 있고 사회복지 행위가 펼칠 수가 있는 겁니다. 복지관에 가서 여러분이 복지공무원을 일하면 거기에 찾아온 모든 고객님들을 주인처럼 섬기고 하느님처럼 모시면서 해야지 그 복지관이 성공적인 복지관을 무뚝 들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되죠. 그렇다고 무작정 일을 하면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이랄라.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직원들에 대해서 권한을 주도록 하시고 열심히 일을 안 하세요. 왜 이렇게 다들 나태하게들 일하세요? 뭐가 불만이에요? 사장님 왜 권한을 안 주세요? 권한을 줘야 일할 거 아니에요. 권한을 쥐꼬리만큼 주고 자꾸 일하라고 하니까 일할 맛이 안 나잖아요. 권한 줄 테니까 일하세요. 권한 자 드리겠습니다. 가장에 맞는 권한, 일장에 맞는 권한을 드릴 테니까 이제 권한 드렸습니다. 열심히 일하세요. 그래서 권한을 주라 이 말이에요. 권한을 주면은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게 되는 확률이 커지니까 좋은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권한을 준다면 어떻게 그 다음에 그 권한에 따르는 책임도 동시에 묻도록 해라.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고 당근과 채찍 전략을 잘 구사해서 여러분 조직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권한과 책임을 주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명령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면 명령 통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면 누구한테 명령을 받는가 하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중에서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수민 씨가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서 아동복지 담당 지금 주임이다 하면 누구한테 지시를 받아야 되는가 하면 아동복지 담당 계장님한테만 지시를 받아야 되지. 아동복지 담당 직원이 청소년 담당 계장님한테 가서 계장님 어떻게 할까요? 계장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동복지 담당 직원은 아동복지 계장님으로부터 저만 지시를 받고 그 계장님이 부탁하는 사항들을 잘 준수하시면 됩니다. 또 아동복지 계장은 아동복지 과장님의 명령 하나를 받아서 업무 역할이 잘 수행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동복지 과장은 아동복지 국장 관련인들이 있으시겠죠. 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명령을 받고 그 사람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직원들은 한 사람의 직속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한 사람의 직속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또 그 상관에게만 보고를 하도록 하세요. 보고를 하는데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이 자기가 어떠한 업무 성과를 내고 난 다음에 청소년 복지과장한테 가서도 보고하고 또 노인복지과장한테 가서도 보고하고 이러면 콩가루 부서가 되겠죠? 콩가루 부서가 된다. 명령 통일 원칙을 여러분이 회사에 가시면 잘 해야 됩니다. 점수 달라고 좋은 여러분이 성과를 내가지고 자랑하려고 보고를 하는데 아동복지 과장한테도 보고하고 청소년 복지과장한테 가서도 보고하고 또 노인복지과장한테 가서도 보고하고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한테도 보고 청소년 복지과장한테 가서도 보고 이러면 완전히 콩가루 부서가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한테 지키죠? 바로 아동복지과장으로부터 꽉 지키죠. 그런데 아동복지과의 시간이 아동복지과장으로부터 지키면 성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괴로운 직장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한 사람의 직속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또 그 상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도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 지시받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무슨 원칙이다? Unity of Control, 명령 통일 원칙이다. 잘 명심하시고 아차 실수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점수 따라고 이 사람한테도 점수 따고 저 사람한테도 점수 따고 내가 한 이 업무 결과를 그 사람을 따르고 싶은 여러분이 충동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충동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 유혹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목적이 동일한 활동. 목적이 동일한 활동. 여러분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일하면 사회복지국에서 일하게 되겠지만 그래서 여기 뭐 아동복지 업무든 청소년 복지 업무든 성년복지 업무든 노인복지 업무든 큰 틀에서 보면 다 이 복지라는 하나의 동일한 목적 하에서 작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지라는 동일한 목적의 경우에는
한 사람의 총책임자의 지휘 안에서 하나의 설계 및 계획하에서 그 복지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모든 업무들이 복지 동일한 하나의 활동이잖아요.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성년복지, 노인복지가 복지라는 하나의 큰 활동의 바운더리 안에서 작동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의 활동은 사회복지국장이라는 1인의 총책임자의 지휘하에서 설계되고 계획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명령의 상한으로 생각할 것이고 이것은 조직의 설계 및 계획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분명히. 근데 아까 오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분업화 시키도록 하라. 돈 내기 시켜라. 일을 맡길 때에는 이 일, 저 일을 한 목에 묶어가지고 하세요. 이렇게 해서는 아무도 일 안 한다. 자기에게 책임이 지어진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A 공장에서는 지금 날개를 만드는 일, 그 다음에 몸통을 만드는 일, 그걸 조합을 하는 일에서 포장해서 판매하는 일까지 한 사람이 다 맡기는 거 알아서 비슷하게. 자, 장난감 비행기를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자, 지금 A 공장에서는 장난감 비행기를 만드는데 직원들 모두에게 자, 일하세요. 해서 일을 끝내주는데 그 사람이 각자가 다 날개도 만들고 몸통도 만들고 그 다음에 조합하는 그 합치는 거죠. 콤비네이션해서 이제 포장까지 해서 이제 물건 판매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회사입니다. A라는 회사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거야. 누가 뭘 했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 그래서 분업화 시키도록 해라. 미스터 김은 날개만 만들도록 하세요. 오늘 하루 동안 날개 몇 개 만들었는지 보고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B 직원에게는 몸통만 만들도록 하세요. C 직원에게는 합치도록 하세요. 뭐 더 있겠죠? 날개, 몸통, 바퀴, 뭐 기업 다 있겠지. 다 낱개로 다 주는 거야. 돈 내기 시켜가지고. 하루 오늘 기업 몇 개 만들었습니까? 은정씨, 뭐 하세요 지금? 지금 날개 만들어야 되는데 뭐 하세요 지금? 몇 개 만들었어요? 1 하면은 이거 볼 시간 없죠? 그냥 무시하게 해서 막 물건 나오면 누가 뭘 했는지 모르니까. 뭐 하세요 지금? 오늘 몸통 몇 개 만들었습니까? 몇 개 만들었는데 나오죠? 그럼 딱 계획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10개 만드는 사람에게는 하나에 100원씩 쳐서 1,000원 주고 여기 정부철씨는 20개 만들었으니까 2,000원 주고 자기가 만들어낸 것만큼 보수를 주는 거야. 똑같이 주는 게 아니고 여기는 똑같이 주는 거야. 이 만드는 레스토들 뭐든 관계없이 저는 일단 다 주는 건데 여기 자기가 만드는 그 업무 성과에 비례해서 100개 만드는 사람은 100개 만드는 그 보수를 주고 10개 만드는 사람은 10개 만드는 보수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분업화 시키도록 해라. 디비전을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항상 개인 이익보다는 전체 이익을 항상 우선시하도록 하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바뀌는 일이 하더라도 회사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거니까 고전 이론이죠. 지금 이렇게 하다가 회사가 잘 운영되기 어렵죠. 지금 개인 위주로 하는 거 다 인정 안 해주면 다들 다른 사람 다른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고전 이론이니까 역시 우리 직원들이 회사 전체 이익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도록 여러분 만들어 가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직원들이 발생해낸 업무 성과 결과에 대해서는 꼭 확실한 보상을 주도록 하라. 그게 합당한 보상을 주도록 하라. 100개를 만드는 사람은 100개 만드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10개밖에 못 만드는 사람은 10개 만드는 것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게 현금 박치기를 해주면 더 좋겠죠. 10개 만드는 사람에게 15개 만드는 보상을 주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달성한 업무 성과와 그의 밖에 떨어지게 되는 보상을 주도록 하라. 그 사람이 이후에는 업무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도록 하세요. Remuneration. 리워드, 동의어로서 많이 나오는 거야. 리워드, 동의어. 보상 받기 원하시면 왜 열심히 일하세요? 이런 만큼 왜 보상 안 해주세요? 지금 내가 100개 만들었는데 무시하고 80개 만드는 사람하고 보상을 똑같이 해주세요. 일하다 떨어지죠? 내가 15개 만들었으면 15개 만드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Remuneration. 그 다음에 공정성,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직원들을 대우하도록 하세요. 특정한 직원들을 회사에서
특별하게 더 선호하고 더 편애하는구나라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이나 우리 회사의 사장님은 우리 회사의 모든 책임자들은 모든 직원들을 공정성의 원칙 입각해서 어떤 특정 직원을 편애한다든지 특정 직원에 대해서 고의적인 어떤 대우를 주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우리 집안 식구들과 같이 똑같은 공정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대우를 주도록 하고 또 공정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승진시켜주도록 해요. 그렇게 하면 직원들 일할 맛이 나죠. 왜 나는 일을 더 많이 했는데 월급은 더 적게 주세요. 우리 교수님이 우리 학생들 각 개개인에 대해서 공정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를 잘 대해주시는구나. 학점을 줄 때 특정한 학생들에 대해서 성과를 안 낸 학생들에 대해서 나보다 더 좋은 학점을 주시는구나라고 여러분 인식을 하게 되면 교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일할 맛이 안 나죠. 열심히 공부할 맛이 안 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우리 교수님은 공명정대한 학점 원칙에 대해서 공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학점을 주시는 교수님이라고 생각이 들어야 중간고사들 열심히 일을 하죠. 공부 안 하더라도 중간고사들이 공부 안 하더라도 학점이 잘 나오고 이러면 여러분 기분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공정성, 형평성, 짜같이 에quity. 신분 보장에 들어가세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오늘 하루 이 시간을 보내게 되시면 회사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공한 사장하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회사의 사장들이 바로 언제 쫓아낼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여러분 일하도록 하면 여러분이 그 회사의 사장이 성공되기를 여러분이 원하시겠습니까? 그 회사의 사장이 성공하는 사장이기를 여러분이 안 하겠죠? 그 사장이 언제 나를 쫓아낼지 모릅니다. 언제 내가 퇴업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일을 하는 한 그 회사의 사장을 여러분이 존경하면서 회사 생활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여기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계시라. 뭐 가급적이면 정예까지 보장을 해주면 좋겠지만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 배우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강이 확립되도록 하세요. 기강이 흐트러지면 수업이 되겠습니까? 수업 시간에 되더라도 교수님이 뭐 아무런 제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수업 시간에 잡담을 해도 그 학생들에 대한 질책을 못하고 그래서 이 수업 시간이 계속해서 60분 동안 기대어지면 이 수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기강이 확립되도록 하라. 우리 수업 시간에 이 기강이 잘 확립되어가지고 특별한 조치가 필요 없죠? 기강이 확립되도록 하라. 교수님 내일은 명령에 대한 기강이 있어야 되고 군대 갔다 오신 분은 너무 잘 아실 거죠.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고용계약에 대한 기간이 확립되어 수 있도록 하라. 고용계약을 뭐 일하게 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모두의 힘에 의해서 제대로 계약도 잘 작동이 되지 못하게 하고 이러면 기간이 확립이 안 되니까 조직이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겠죠. 그 다음에 어떤 처벌에 대한 기간이 확립되도록 해야 된다. 처벌. 하기 위해서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죠. 처벌부터 제대로 안 이루어져가지고 잘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게 제대로 그에 대한 제재가 안 취해지고 이러면 기강이 엉망이 되어지게 되니까 그 회사는 이제 성공하기 어려워지겠죠. 비용씨 맞아요? 기강이 확립되도록 하나요. 다 같이 따라하도록 하시죠. 디스플레이. 그래서 기강이 확립되어지게 하려고 하면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이제 기강이 확립되어지는 거 아니죠. 수업 시간에 기강이 확립돼야 교수님이 수업을 여러분에게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기강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보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안 되겠죠. 이게 신분보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공정성, 형평성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죠. 여기에 따르는 또 테크닉은 결국에 우리가 계속해서 학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못하고 오늘 기강이 확립되어지는 것은 첫째, 어떤 조건이 형성되어져야 하느냐. 페이원이 주장하는 얘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첫째, 그 관리자가 아주 정말 모범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이 수업 시간에 기강이 확립되어지려고 하면 이 교수님이 정말 훌륭한 교수님이어야 된다. 이게 진짜 조건이에요. 여러분 볼 때, 외정훈 교수님은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야. 도덕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참 멋진 분이야. 흠잡을 게 없는 분이야. 라는 존경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수긍을 해서 받아들이죠. 교수님도 제대로 잘 못하시잖아요. 교수님도 도덕적인 분결이 있으시잖아요. 실력이 없으시잖아요. 이와 같이 여러분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의 안경을 쓰고 볼 때 교수님이 정말 교수님은 존경하신 만한 모범적인 교수님이라는 생각이 안 들면 기강이 안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사의 기강을 잡으려고 하면 이 CEO 우리 여러분께서 항상 모든 직원들의 기강이 되는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직원들이 볼 때 도덕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교육적으로 보나 학문적으로 보나 뭔가 흠잡을 때 그래도 최소한으로 적어야 되는 거예요. 흠잡을 때 적어야 되는 거고 없을 수는 없겠지 사람이. 적을수록 좋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떠한 그 사항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지게 해야 된다. 이 수업 시간 제대로 되려고 하면 여기서 잡담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수님이 완전 감동을 베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한 번 잡담했는데 어제도 보니 뉴스 이상한 뉴스 나오는데 교수님이 한 번 잡담을 해가지고 당신 나가세요 해가지고 퇴실을 시키면 그것 또한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야기하면 계속해서 놔둘 수도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 합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수님이 워닝 옐로우 카드를 몇 번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잡담을 하면 퇴실을 시켜도 괜찮을까요? 우리 전체를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영씨 교수님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스마트폰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몇 번까지 해도 안 하면은 퇴실 시키도록 하면 좋을까요? 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까지 교수님이 워닝을 줬는데도 네 번째 하면 퇴실 시켜도 괜찮겠습니까? 교수님 세 번은 뭐까지 좀 너무하잖아요. 다섯 번까지 들어갔다 해서 자번에 공감했다 여러분 다섯 번까지 하면 여섯 번째 하면 다섯 번 했는데도 또 여섯 번째 그만하세요라는 사택이 일어나면 퇴실시켜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공감해야 돼. 여러분이 정해준 이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공감을 하시죠? 자,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네. 그럼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 교수님 여섯 번째 잡담 이 지금 원인이 나오면 여러분 빨리 퇴실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까지 결혼 현상이 끝나게 되면 확실한 그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간 자 5분만 확실한 제재 조치가 취해지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강이 확립되어지게 된다. 확실한 제재가 안 이루어지게 되니까 기강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된다.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라. 있어야 할 곳이 있도록 책, 글상, 그 다음에 각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딱 맞는 곳에 적재적소에 딱 배치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질서예요. 이 스카치 테이프, 그 다음에 스테이플, 풀이 있어야 할 곳이 딱 있는 것도 질서가 유지되게 하는 것이고 딱 있어야 할 곳에 각 직원들이 적재적소에 딱 배치되게 하는 것도 그게 하나의 회사의 질서를 가져야 될까. 그 다음에 모든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자기 업무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솔선수범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도록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배우는 사람이고 이 팀워크 단체 정신, 협동 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항상 조직 분위기를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것이 배우를 주장한 14개항의 관리의 일반 원칙들입니다. 1분 동안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의 14개항 일반 원칙 첫 번째 센트럴리제이션, 두 번째, 경쟁적인 조직을 유지하도록 하세요. 하이어라키, 권한을 주고 권한에 따르는 책임을 묻도록 하세요.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명령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세요. 명령 통일 원칙이 이루어지도록 하세요. Unity of control. 여러분, 지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셔야 조직이 제대로 들어갑니다. Unity of command. 분업시키도록 하세요. 돈내기 시키도록 하세요. Division of labor. 항상 개인 이익보다 전체 이익이 우선시 되도록 여러분 조직 체계를 만들어서 운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이 한 업무 성과에 대해서 확실한 remuneration 보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성공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직원들이 공정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내가 모든 직원들과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불편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직원들을 대하도록 하시고 고용의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신분 보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조직의 기강이 무너지게 해서는 조직이 성공할 수 없고 여러분이 성공하는 기업가로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강 확립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세요. 있어야 할 곳에 해당 물건이 배치가 되어지고 각 부서 자리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조직의 물적, 인적 자원 체계가 질서가 유지되도록 모든 직원들이 자기가 맡은 바 직무와 관련된 주도권을 가지고 솔선수범해서 자기 업무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조치해 주시고 모든 직원들이 이와 같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단체적인 팀워크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여러분은 성공하는 CEO로서 설 수가 있고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기관 조직 단체는 성공하는
기관 조직 단체로 오출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이 조직 관리와 관련되어진 14개월 기관 정식에 관한 학습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